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60세 이상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 설명회는 2021년도 60플러스 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 설명회 순서입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 안내, 공모 안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안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 안내입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 목적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 인력 양성과 다양한 역량 향상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 명칭은 60플러스 교육센터로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은 취업 지원형과 역량 개발형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도 사업 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법정경제단체, 대학,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교육 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노인교육사업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2021년도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2021년도 60플러스 교육센터는 취업지원 과정과 역량개발 과정으로 2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이후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일자리 또는 사회활동으로 연계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과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지원 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수료 후 순수 민간 일자리나 개발원이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로 연계합니다. 역량개발 과정은 노후 생활 및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량개발 교육으로 교육 수료 후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으로 연계하거나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국가공인 또는 민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신청 유형 및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은 사업 신청 시 취업지원형 또는 역량개발형 중 택일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교육과정은 취업지원 과정과 역량개발 과정으로 나뉘고 병행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센터의 신청 유형에 따라 해당 유형의 교육과정 목표 인원이 전체 교육과정 목표 인원의 50%를 초과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 인원이 200명인 기관이 취업지원형을 신청한 경우 취업지원 과정 교육 인원이 10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청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과정 또는 역량개발 과정 중 한 개의 과정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별로 교육 수료 후 성과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60플러스 교육 성과율은 취업 연계자 비율과 활동 연계자 비율 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 지표를 살펴보면 취업 지원 과정은 취업 지원 교육 수료자 중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사업 지침상의 취업 기준 및 취업 증빙을 갖춘 취업자 비율을 성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 연계자의 경우 2020년도 100%를 달성했습니다. 역량개발 과정은 역량개발 교육 수료자 중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사업 지침상의 자격증 취득자 또는 사회활동 참여자 비율을 성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량개발 과정의 성과 지표는 2021년도 신규 성과 관리 지표입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60플러스 교육센터 직접 운영, 평가 및 사업 지원을 담당합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위탁기관은 사업 운영과 교육생 모집 및 관리,
교육 수료생 연계 관리를 담당하고 운영 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예산, 시설,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교육센터 공모심사 및 약정 해지,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 안내에 이어 60플러스 교육센터 공모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60플러스 교육센터 위탁 운영 추진 절차입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 공모 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 시에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모두 해야 합니다. 이후 1차 심사는 접수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 등으로 진행됩니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 합격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발표를 통해 진행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1, 2차 심사가 끝나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약정 체결, 보조금 신청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교육 운영 시 위탁기관은 월별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현장 점검 및 사업평가 등을 받게 됩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업 정산을 진행하고 정산이 끝남과 동시에 위탁 운영 사업 또한 종료됩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선정 방식입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는 10개 지역본부 권역단위로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권역단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권역별로 구분한 것으로 취업지원형은 권역단위로 10개 내외를, 역량개발형은 전체 권역에서 5개 내외로 총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지원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정 기관 수는 총 15개소 내외로 예산 지원 규모는 평균 약 4,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종 심사 후 선정 개소수, 심사위원회 의견, 교육 목표 인원 등을 감안하여 신청 예산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 교부,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나라 도움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상한액 1천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교육과정 개발비, 회의비, 홍보비 등으로 이중 팸플릿, 홍보 물품 등에 사용하는 홍보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비는 출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60플러스 교육센터 공모 신청 방법입니다.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모두 해야만 합니다. 온오프라인 접수 시 주소 및 전화, 이메일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내 60플러스 교육센터 공모 안내를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 서류 및 이메일 발송이 모두 확인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와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는 총 9부로 60플러스 교육센터 참여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7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입니다. 다음은 공모 신청 후 선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류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담당자는 1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1차 심사는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한 사실관계 점검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2차 심사는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심사위원회에서 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2차 심사를 끝으로 최종 선정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 절차에 이어 심사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심사 기준입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관 및 사업 역량 평가 배점 40점,
교육 인프라 6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관 및 사업 역량은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하고 교육 인프라는 현장 실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2차 심사 기준입니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 합격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고 사업 수행 능력 20점, 사업 계획 타당성 40점, 사업 운영 적정성 40점 및 지자체 협력 점수 가점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안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안내입니다. 위탁기관 공모 참여 신청서는 기관 기본사항과 기관 유형, 담당자를 작성하는 신청기관 정보와 교육과정 신청 유형, 신청권역 등을 작성하는 신청 개요로 나뉘어 있습니다. 작성 시 사업 안내 및 공모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요약은 첫 번째 장으로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기본사항, 예산, 사업 목표, 교육과정, 교육운영, 인프라 등이 해당되고 뒤에 설명드리는 다른 항목에 대한 작성이 끝난 후 마지막에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협력기관 및 지자체 항목의 경우 협력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협력 업무로는 예산, 홍보, 교육과정 개발, 취업 연계 등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과 사업 목표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은 지역적 특성, 외부 환경 등과 이에 따른 사업 목적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사업 목표는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 모두 작성합니다. 정량적 목표는 분기별 교육 인원, 연계율 등이 해당되고 정성적 목표는 사후 관리, 시니어 역량 강화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총괄표입니다. 표 순서에 맞게 차례로 과정명, 교육회차, 교육정원, 교육시간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총 교육 인원은 정량적 목표 기준으로 작성하고 총 교육 시간은 예산 편성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교육과정별 세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앞에 설명드린 교육 운영 총괄표에 작성한 모든 교육과정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 교육과정을 작성하신 경우 10개의 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모든 항목의 내용을 기재하고 네모 박스는 해당되는 유형에 맞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 방안 및 홍보 방법, 추진 일정입니다. 사후 관리 방안에서 취업 지원 과정은 취업 연계를, 역량 개발 과정은 사회활동 연계, 자격 취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홍보 방법은 홍보 채널, 홍보 내용, 홍보 대상 등 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은 월별로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바 차트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산 운영 계획입니다. 예산 구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과 지방비, 자체 부담금, 교육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산은 이 나라 도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세부 기준은 60+ 교육센터 운영 안내에 있는 보조금 관리의 예산 편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사업 인프라 현황입니다. 먼저 교육시설 현황 및 지자체 협력 지원 사항입니다. 교육시설 현황에는 교육장, 교육기자재, AV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교육장 약도 및 교통편, 교육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지자체 협력 지원 사항에는 예산, 시설, 인력, 홍보 등 지자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사업 수행 인력, 강사 편성, 유사 사업 수행 실적입니다. 사업 수행 인력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를 모두 기재합니다. 강사 편성에는 확보되어 있는 강사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사사업 수행 실적은 최근 3년간 대표 추진 실적으로 교육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등 수행 실적을 작성 바랍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에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적 기대 효과는 과정별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기재 바라며 정성적 기대 효과는 지역 내 기업 생산성 및 인식 변화, 60+ 교육생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첨부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는 사업 수행 인력 모두 작성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60+ 교육센터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